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사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송전선의 전류가 0.01초 사이에 10kA 변화될 때 이 송전선에 나란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 송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유도 계수는 0.3mH입니다. 여기 인덕턴스가 있죠.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고 코일에 전압을 공급해줘서 I아mp의 전류가 흐를 때 상대방의 코일에 유도되는 계수, 소리는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 계수라 해서 뮤추럴 M으로 쓰죠. 이때 2차 코일에 1차 측의 전류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에 대한 비례상수는 상호 인덕턴스가 되죠. 자기 자신의 전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산출할 때는 자기 인덕턴스를, 상대방의 전류에 의해서 상대방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산출할 때는 상호 인덕턴스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송전선, 전선이죠. 전선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E2라고 썼을 때 E2는 마이너스는 항상 역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전류에서 자속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역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역기전력 이렇게 쓰죠. 상대방일 때는 뮤추럴 상호 인덕턴스를 쓰는 것이죠. DT분의 DI. 네, 1차 측의 전류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되는 전압을 산출할 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역이라는 뜻이며 상호 유도 계수, 상호 인덕턴스가 0.3mH이라고 썼습니다. 0.3mH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시간은 0.01초 동안에 0.01초 동안에 10kA의 전류가 변했다. 10kg니까 10의 3승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 없어지고 여기에 10, 0.3 없어졌죠. 그럼 3을 0.01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는 역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5로 하니까 2승이 되겠네요. 이런 기전력이 유도되겠죠. 자, 그래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3 곱하기 10의 2승. 이것은 역의 방향이니까 이것은 필요 없고, 기전력의 크기는, 전압의 크기는 3 곱하기 10의 2승의 전압이 발생되네요. 보기에서 찾으면 2번에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직각 방향으로 차계를 가하게 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생기는 것을 무슨 효과라 하는가?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전기적 효과 중에서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체에 I아mp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I아mp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외부에서 자계를 가해줍니다. 이렇게 자장을 가해줄 때 자계 H 암페어톤 퍼 미터라는 자계를 가해주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죠. 힘 FBI라는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계의 세계 자석유니트 B가 이렇게 진행되고 전류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양자는 이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 양자가 이동하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아mp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양 도체 사이에 무엇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V볼트의 전이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도체 I암페의 도체에 흐르는 I암페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외부에서 자개를 갈 때 플레밍의 윈슨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의 양자와 마이너스의 전자가 분극 현상에 이르러서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홀이라는 걸 알아냈다 해서 이것을 홀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죠. 홀이라는 걸 알아냈다. 홀 효과. 효과 이펙트라고 쓰는 것입니다. 홀 효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톰슨 효과, 펠티의 효과, 제백 효과. 얘들은 열전대라해서 여기서 제백 효과를 보시면은 제백 효과는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페루프하고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페루프하고 이게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금속체입니다. 금속체에 두 종류의 금속체에 페루프하고 여기 온도를 한쪽은 온도를 높이고 T1 도시 이런 T2 도시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여기서 열 전기가 발생됩니다. 열 전기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온도가 낮은 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온도의 차에 의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열 전류가 흐르는 것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 한다? 그것을 제백 효과라고 쓰는 것입니다. 제백 효과. 열전대라고 하죠. 제백 효과가 있고 이것의 역효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펠티의 효과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페루프하고 물론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페루프하고 이번에는 여기다 기저력을 공급해 줬습니다. 전력 2V의 기저력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2V의 기저력을 공급해 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금속체를 페루프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거와 역관계로 한쪽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T1 도시로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에는 온도가 T2 도시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역관계가 있다는데 이런 효과를 펠티에라는 게 알아냈다. 펠티의 효과. 펠티의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펠티 효과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인 하나의 도체에서 하나의 금속체에서 이게 온도의 기울기를 가해줍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여기는 온도가 높고 T1 도시로서 온도가 좀 높고 T2 도시로서 온도가 낮을 때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의 기울기가 있을 때 이게 I암페어의 전류 흐르면 어떻게 된다? I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서는 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발생해서 열이 발생되고 이런 열을 흡수해 가는 것이죠. 열을 흡수. 이래서 이 펠티의 효과와 제백 효과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효과를 톰슨 효과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들은 전부 다 열전대에서 나오는 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열, 온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 이런 것을 열전대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도체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개를 가했을 때 전이차가 발생되는 효과는 홀 효과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급한 간격 D메타, 면적이 S미터의 제곱, 유전율은 입시로는 없습니다. 입시로는 페로퍼메타이고 정전 용량이 C 페르신 평판 콘덴사의 V고로 Vm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류는 도체의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류를 전도 전류라고 씁니다. 전류에는 전도 전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전류입니다. 얘는 도체 내에 자유전자의 이동을 우리는
전도 전류, 그냥 전류라고 쓰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있다? 변이 전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변이 전류라는 것은 유전체 내부, 그러니까 부도체이죠. 유전체 내에서 속박전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류를 변이 전류라. 유전체 내에서 구속되어 있는 전자를 속박전자라고 하거든요. 속박전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류. 따른 전류를 무엇이라? 변이 전류라. 그래서 변이 전류를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ID로 쓰고 있습니다. ID 암페어. 이 변이 전류를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팽판 콘덴서가 있다. 팽판 콘덴서에 여기에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유전체가 채워져 있는데 이런 금속판에다, 팽판 콘덴서의 금속판에다 V볼트의 교류 전압을 가해준다 이런 얘기죠. 정연파에 교류 전압을 가해서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여기에 전압 V 고로 무엇이다? V 고로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에 교류 전압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압을 공급해 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I암페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다 V볼트의 정연파에 교류 전압을 공급해 주면 I암페어에 전류가 흐르는데, 처음에 이 유전체 내부에 플러스의 양자와 마이너스의 전자가 동량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다 전압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V볼트에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임의 순간에 이 금속판에는 정의 전하가, 임의 순간에 이 금속판에는 마이너스의 V의 전하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전하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반발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흡입하는 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양자는 밀려나고 전자는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 위쪽에는 이 유전체 위쪽에는 마이너스의 전자가 중심부에는 플러스의 전하게 위치의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교류의 전압이기 때문에 임의 순간에 다시 60분의 1초 사이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속박전자가 이탈을 못하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이 전자가 또 다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속박전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류를 무엇이라 한다? 변이 전류라. 유전체 내 속박전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류를 변이 전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변이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데, 변이 전류는 일반적으로 전류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I에다 D를 첨부시키고 변이 전류는 무엇이 된다? 우리 일반적인 전류는 DT분의 DQ라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전도 전류입니다. 도체 내에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류를 전도 전류라. 근데 변이 전류도 똑같은 개념으로 쓰거든요. 자, 단지 이 유전체에서는 이동하는 전하가 없죠. 근데 이 전하는 무엇과 같다? 이 전하는 전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미분 기호로 바꿔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사이, 이건 전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속. 항상 전속과 무엇은 같다? 전하는 우리 같다 이렇게 무엇이었죠? 자, 그러면 전속이라는 건 무엇이냐? 전속이라는 것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전속의 밀도에다 면적의 S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이 전류는 시간적 전속 밀도의 변화를 무엇이라 한다? 변이 전류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변이 전류라. 그래서 여기서 변이 전류를 구하게 되는데, 전속의 밀도는 무엇입니까? 유전율 곱하기 입시론 유전율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항상 전속의 밀도 D가 되겠죠? 유전율 곱하기 전개세. 일단 면적 곱해주면은 변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팽판 사이에 전개색 E는 무엇이냐? E는 간격이 Dm일 때 전개색이라는 것은 이 전이차 V를 무엇으로 간격 D로 나눠주면 전개색 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색 E 값 대신에 D분의 V를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D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서 D는 간격은 놔두고 팽판 유전율 곱하기 면적 S가 정전능량 C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팽판 콘덴서의 간격이 D미터, 면적이 S미터의 제곱이고, 여기 유전율 입선일 때 이런 걸 팽판 콘덴서의 정전능량 C라고 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되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여기는 요 정연파의 교류 전압만 미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B값 대신에 넣어서 미분하게 되면은 변이전류 I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전류는 무엇이냐? 정전능량 C 전압의 최대값 VM가 되었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은 오메가는 앞으로 나와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이게 변이전류의 크기가 되겠죠? 변이전류 암페어 똑같이 전류와 똑같이 단위는 암페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변이전류는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공부하신 거와 똑같으냐면 휘로이론에서 이렇게 평행판 콘덴서 있죠? 그럼 콘덴서 C만의 휘로에 정연파의 규례의 전압을 공급해 준다. 정연파의 규례의 전압을 공급해 줄 때 이 C만의 휘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C만의 휘로에 흐르는 전류 IC라고 쓸까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정연파의 규례 전압 V는 이코로 VM 사인 오메가 T의 규례 전압을 공급해 줬을 때 이 전류 IC는 무엇이 된다? 용량 리액턴스 XC분의 VM 코사인 오메가 T라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휘로이론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XC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C VM 코사인 오메가 T라 이렇게 휘로이론 시간에서 C만 휘로의 정연파의 규례 전압을 공급해 줄 때 흐르는 전류 이게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이게 변이전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만의 휘로에다 정연파의 규례 전압을 공급했을 때 흐르는 전류나 변이전류는 같은 크기가 됐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오메가 CVM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코사인이 되는 것은 1번과 4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냥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 주니까 요 사인을 미분해 주니까 그냥 코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만의 휘로에 흐르는 전류는 코사인은 사인보다 이 규례 전압 공급해주는 전압보다 위상이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 인덕턴스가 20mH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2초 동안에 2A 변화했다면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문제에서 1번에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이건 자기 인덕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있다. 이게 자기 인덕턴스가 Lhen리인 코일에 Iam페의 전류가 변한다. 이럴 때 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무엇이 만들어지죠? 2V의 기전력이 나오죠. 이럴 때 이 기전력 2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것을 역기전력이라고 쓰거든요. 역기전력. 역기전력 2를 구할 때 이것은 렌즈라는 분이 연결했다 해서 렌즈의 법칙이라고 쓰거든요. 렌즈의 법칙에서 2는 무엇이 된다? 2는 마이너스 여기라는 뜻이죠. 자기 인덕턴스 L에다 dt분의 di라 이런 게 렌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덕턴스 이건 여기의 방향이며 시간 dt 동안에 몇 암페의 전류가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기라는 뜻이고 인덕턴스는 20mH이라고 적었습니다. 20mH, 20 곱하기 mH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시간 0.2초 동안에 2A가 변화했네요. 2A가. 그럴 때 기전력은 몇 볼트냐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마이너스 2승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2와 2 소거되죠? 자, 그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 것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역이라는 뜻이고 역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있었는데 흐르면은 역의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며 그 크기는 얼마이다?
0.2V의 역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법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m인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삼각형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삼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로 가는 문제이죠. 우리 유한직선 전류엔 자개의 세기 공식은 기억하시죠? 유한직선 전류엔 자개 H를 전류엔 자개에서 유한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Rm 떨어져 있는 점의 자개의 세기는 공식이 이렇게 됐죠. 4파이 거리 R의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면서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 이게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해서 Rm 떨어져 있는 점의 자개의 세기로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정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m이거든요. Lm. 똑같이 여기도 Lm. 여기도 Lm인 이런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Iampe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도 Iampe 전류가 흐른다. 이럴 때 이 삼각형 중심점 여기가 되겠죠.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이걸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삼각형에서 요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요 거리 Rm. 요 거리를 구하고 요 각도는 다 아시죠? 이것은 6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60도. 이게 60도인데 반을 할 때 30도, 30도에서 이게 60도, 여기도 60도. 그러니까 세타 1, 세타 2가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요 전체 길이가 Lm니까 요 길이는 2분의 Lm이죠? 2분의 Lm. 자, 우선 R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R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R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밑변 R분의 높이 2분의 1m가 되죠. 원래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이 되는데 루트 3이라는 건 무엇이 된다? R분의 2분의 L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과 한번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으로 어떤 거리, 중심점의 거리 R은 무엇이 된다? 바꿔주니까 2 루트 3분의 Lm가 되겠네요. 1m죠. 자, 따라서 요점의 자개의 세기 H 삼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그죠? 4파이 R분지 I에다가 그렇죠? 사인 세타만 그럼 요 각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인 60도 또 플러스 똑같이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럼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전류 여기 Iampe 여기도 똑같이 Iampe며 거리 이 거리 똑같고 이 거리 똑같죠 다 거리가 같고 전류의 방향도 같아서 자개의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이니까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한 변의 전류의 자개의 세기 몇 배? 3배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분의 R은 여기서 구해놨죠? 2 루트 3분의 L 여기는 전류 I 곱하기 2분의 이게 60도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네요. 그렇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배 해줬죠? 사인 60도니까 2배 여기에다 3변 도체가 3개 있으니까 3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에 2와 2 소거되고 여기 2와 2 소거되어서 2가 남았습니다. 루트 3이 올라가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네요. 이래서 정삼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2파이 L은 나오고 2파이 한 변의 길이 1m입니다. 3 곱하기 3이 되어서 얼마가 됐다? 9I가 되겠네요. 아니 암페어 퍼 메타 또는 암페어 톤 퍼 메타. 자개의 세기 단위는 이 턴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턴은 회라는 뜻이거든요.
상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수, 우리 몇 회 돌렸느냐, 감았느냐, 회, 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암페어 톤 퍼 메타,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2파이 L분의 9i가 됩니다. 2파이 L분의 9i 4번이 되겠네요.